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강원도에서도 각 당마다 출정식 등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춘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유세 차량을 동원한 선거 운동에 나서 도민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오전 8시부터 춘천 중앙로터리에서 유세 출정식을 갖고 윤석열 후보만이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지지를 요청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춘천 석사사거리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심상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마다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내세운 민주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발표한 강원 대선 공약의 핵심은 접경 지역인 강원도가 짊어진 각종 규제의 고리를 푸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강원도민의 민심을 끌어안았습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환경보호라는 각종 규제로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강원도에 특별한 지원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규제는 크게 세 가지죠. 한 가지는 군부대와 관련된 규제, 두 번째로는 산이 82%인데 산과 관련된 규제, 세 번째로는 물과 관련된 규제. 민주당이 내세운 특별한 보상의 큰 줄기는 또다시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승격해 자치권을 늘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건데 접경 지역인 강원도를 남북 평화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도 또한 깔려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사용할 때 종전과 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중앙정부에서 찍어줘가지고 판가름을 해서 가르마를 타서 내려오는 이런 취지를 하지 않고 포괄적인 자치권이 가능한 그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폐기된 강원 평화자치도 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공약의 또 다른 키워드는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약입니다. 춘천의 GTX B 노선 연장 운행, 원주의 전기차와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도시 조성, 인제의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등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89개의 공약도 담겼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대한 공약도 우리 동네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사상 최초로 마련된 만큼 촘촘하게 꼭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강원권 발전 7대 공약으로 춘천과 원주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바이오 헬스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 금강산 관광 재개와 동해 국제관광 특구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횡성과 홍천, 양평과 가평을 지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서부 구간의 경과지, 즉 송전탑이 세워지는 길이 결정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이 불참했는데도 운영 규범과 의결 정족수까지 바꿔가며 결정을 강행했는데 꼼수 대응이 더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탑 건설 사업의 경과지가 결정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와 한국전력 측이 제시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횡성, 홍천, 양평, 가평 지역 84km 구간에 걸쳐 170개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횡성군 입지선정위원들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내심 지역위원이 불참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회의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전은 꼼수로 대응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 이상 찬성해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통과 지역별 주민위원 2명 이상씩 참석 조건은 아예 삭제하고 같은 날 최종 경과지도 확정한 겁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이장협의회, 입지선정위원들은 꼼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전은 2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경관 노선을 당장 철회하라. 횡성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 측이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 결국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람을 그냥 니네 회의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용하고 그냥 한전 하고 싶은 대로 입지선정 회의를 이용을 해갖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이런 한전 횡포밖에 안 되거든요. 허피롱 홍천군수와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단체와 주민들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린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송전탑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전탑 경과지가 결정되면서 지역의 반발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위탁업체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을 거쳐 퇴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강릉 지역 농가에 공급된 퇴비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토지 개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릉시 왕산면의 야산입니다. 나무 껍질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섞인 거름더미가 보입니다. 최근 한 농가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퇴비인데 악취가 나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퇴비로 만든 거름에는 이렇게 겨울인데도 열기와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최근 한 달여 동안 받은 60톤가량의 퇴비를 1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 밭에 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돼 퇴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 3일 내로 바로 그냥 비벼갖고 바로 반출시키는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주 이상 걸리죠.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과정을 전혀 안 거쳤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퇴비 더미를 뒤집어 보니 그대로 남은 덩어리가 썩으면서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강릉시청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면 저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은 다 이렇게 가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잘못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 절차에서도 이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말쯤에 이곳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반출하겠다고 강릉시에 신고를 했다가 2달여가 지나서야 옮겼습니다. 이렇게 신고 시점과 실제 반출 시기가 다르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퇴비 상태가 적절한지 점검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반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반출 시기는 운반업체의 사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게는 벌써 나간 지가 오래됐고 그게 오랜 동안 그 가게에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퇴비와의 그걸 기능을 좀 잃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여기서 반출시킬 때는 저희들은 정상적인 제품을 내보낸다는 게 우리 회사 입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으면 폐기물로 볼 수도 있는데 모호한 퇴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현장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겨울 스포츠와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주는 2022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그동안 해외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국내에 거주하는 39개 국가 140명의 외국 청소년들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스키점프, 봅슬레이, 루지, 바이애슬론 등 동계 스포츠 체험과 태권도, K-팝 등 한류 문화 강습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드림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84개 국가 2,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원도가 축산물 통합 브랜드 활성화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4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선 축산물 통합 브랜드 이미지 개발, 홍보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17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축산물 이력 관리에 7억 원,
학교 우유급식 활성화에 49억 원, 소비 촉진 행사에 1억 원 등을 지원해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갈비탕과 육개장 등 간편식의 소비자 구매 증가 추세에 맞춰 식육 추출 가공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는 간편식 제조업체 8곳과 판매량이 많은 가공품 제조업소 15곳입니다. 강원도는 식육 위생적 취급과 유통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 등 위생 감시와 함께 제품 타르색소, 살모넬라, 대장균 등 수거 검사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정월 대보름 기간 강원도에서는 5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정월 대보름 기간 한 해 평균 18건의 화재가 발생해 6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화재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의용 소방대원 10,000여 명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해양안전저해 사범을 특별 단속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22일까지 어선의 과적과 과승선,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과 음주 운항 등 선박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동해 해경 관할 선박 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 사고가 72%로 가장 많았고 레저기구 17%, 낚시 여선이 3%였고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이 42%, 운항 부주의가 3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이 광산 추락 방지나 붕괴 예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추락 방지와 붕괴 예방, 광산 안전 진단, 작업 환경 측정 등 10가지 시설이나 진단 지원비로 업체별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6개월 이상 채굴했거나 지난해 100m 이상 채굴 실적이 있는 광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일부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선발 배치합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임상지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와 수리 영역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선발된 24명의 교사들이 기초학력 전담교사 집중 연수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026년 4월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5가지 테마 정원을 25헥타르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조만간 정원 박람회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개최 승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예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도 최초 위반 시 10일 영업정지에서 경고 조치로 완화되고 2차 위반 시 10일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등 한 단계씩 완화돼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원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408건이 적발돼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